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보고요.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을 해보겠습니다. 매일 11시마다 오셔서 우리에게 일일이 시황 짚어주시는 우리의 일일남이죠. 금종욱 전문가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도 지금 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미국에서 이제 부채 상환 협상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G7 정상회담에 좀 참석을 해야 돼서 아마 일본으로 좀 넘어올 텐데, 그 전에 좀 협상이 좀 진행이 돼야지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6월 1일, 뭐 대부분 이제 6월 초로 알고 계시는데, 6월 1일 디폴트를 좀 막기 위해서 좀 협상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쉽게 이렇게 한 번도 협상이 진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좀 불안 요소는 계속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 것 같고요. 오늘 미국 시장 저도 좀 지켜볼 예정이고, 또 이 결과에 따라서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좀 반응할지, 그걸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차트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던 거, 뭐 코스닥 지수를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 지수가 변동성이 좀 큰데, 직전에 이제 이 지지가 좀 나왔었던 820포인트 자리, 어제 이제 아랫꼬리를 달면서 좀 반등을 좀 해서 이제 노란톡에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좀 희망적인 내용을 좀 말씀 좀 드렸어요. 내일 이 820포인트를 다시 한번 안착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85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뭐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이제 820선 자리를 좀 돌파해서 올라는 왔는데 지지가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도 나왔다, 상승도 나왔다 좀 반복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오늘 다시 이 820선을 돌파를 못하고 시가 아래로, 그러니까 음봉 마감했었을 때는 내일 시장에서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 뭐 7거래 연속 음봉으로 좀 마감하는 거고, 그렇게 됐었을 때 이 직전 저점, 어제 저점이죠. 어제 저점 깨지면서 또 800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는 좀 바라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좀 현금화를 하신 다음에 하방에 대한 지지, 그러니까 급락이 나왔을 때 투매 물량을 좀 받아내고 올라가는 물량, 그런 걸 좀 노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락에 대한 시그널을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시장 분위기상으로는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좀 봐야 될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도 좀 체크해봤었는데, 이제 만약에 저점을 깨면서 거래 대금이 터지는 상황이 좀 최악의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하락에 대한 뭐 저점 매수, 요걸 좀 노리셔야 될 것 같고, 당분간은 좀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뭐 오늘 이제 820선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안착을 한 다음에 뭐 부채 상환 협상이 좀 잘 풀린다 그랬을 때는 또 기대감에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랬을 때는 이제 850선까지 열어두고 좀 보실 수 있고요. 일단은 뭐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협상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황상으로는 아마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대응책을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안 좋은 상황, 좋은 상황이었을 때는 굳이 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가지고 계시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안 좋은 상황이었을 때는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또 하나하나 짚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채 한도 협상에서 디폴트 우려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막기 위해서 또 부지런히 움직일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예측하기보다는 앞으로 대응 전략을 함께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노란 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QR코드를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일단은 코스닥 같은 상황도 820선을 지지를 해줄지 내어줄지 지금 굉장히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진다면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있거든요. 오늘은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시그널 잡아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뭐 JYP입니다. JYP가 오늘 18% 거의 20% 가까운 상승이 좀 나왔고요. 저는 이제 시간 외로 뭐 실적 발표가 좀 나오면서 바로 상한가 들어간 다음에 시가 자리부터 이제 바로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제 DOU의 매출이 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DOU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JYP가. 그래서 뭐 관련주로 같이 좀 엮어서 DOU까지는 뭐 볼 수 있다라고 좀 봤는데 뭐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JYP 좀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 처음 할 때부터 포트에 엔터주는 좀 담아 보셔야 된다. 실적이 좀 좋다.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쪽은 업종은 엔터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YG엔터를 또 추천을 좀 드렸었고, JYP는 예, 뭐 물론 이제 실적적인 면에서 좋지만 뭐 제가 실적을 아예 예측을 할 수는 없고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 재계약과 그리고 베이비몬스터 데뷔에 대한 이슈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이제 YG엔터를 좀 알려드렸었는데 JYP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예상보다 좀 어니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는데 일단 뭐 보유하신 분들 영역에서 설명해 드리면은 요 시가 자리, 개불었던 시가 자리를 유지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지 않을까 좀 봅니다. 신고가예요. 신고가라서 딱히 위에 저항대 매물도 없고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좀 남아 있는데 아마 이렇게 개불어 뜨고 슈팅이 좀 나왔을 때는 거래 대금 터진 날은 아무래도 이제 조심하시는 게 좋죠. 예, 언제든지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있고 최근 시장이 언제든지 예, 상승이 나왔을 때 대형주든 중소형주건 고점에서 이제 물량 터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대응의 영역이고 신규로 보시는 입장에서는 좀 기다리셨다가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뭐 엔터주 좋다 이제 하도 많이 말씀 좀 드려가지고 뭐 더 이상 뭐 엔터주에 대한 말씀 더 드릴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제 다른 업종들 찾아서 예, 이렇게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업종들 제가 또 찾아서 좀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좀 옥석 가리기가 좀 쉽진 않은데 예, 노나 쪽에 오시면은 제가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엔터주 지금 또 이렇게 엔터주가 상승하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 좀 드렸잖아요. 예, 이런 종목들 찾아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갈수록 실적 기대감을 비치는 이 섹터는 엔터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JYP 엔터도 오늘 18%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저희가 저번 주부터 공략을 했던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략 시점 이후로 30% 넘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엔터주들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 통해서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승 시그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간만에 예, 좀 게임주 중에서 위메이드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뭐 엄청 큰 상승은 아니지만 또 그동안 이슈가 좀 많았었던 종목이라서 예, 제가 좀 말씀 좀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작 게임 나이트크로우가 양대 마켓 매출 1위를 기록하면서 시작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예, 저도 좀 기대감을 갖고, 이제 게임주에 좀 부활이 될 수 있나. 예전에는 이제 거의 NC소프트 게이밍 매출 양대 마켓 1위를 해왔는데, 그거를 이제 위메이드가 좀 다시 꿰차면서, 새롭게 위메이드가 갈 수 있나?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정치적인 이슈랑 좀 엮였어요. 또 비자금, 위메이드에서 만든 코인을 가지고 이제 비자금을 뭐 존에 만회하면서, 얘기가 좀, 루머가 좀 퍼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이게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위메이드에서는 이제 발표가 나왔고요. 앞으로 이제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제 뭐 확정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나이트크로우라든지 새롭게 나오는 게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매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게임주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약세를 좀 많이 보였습니다만은
뭐 이제 넥슨 게임즈도 1분기 실적이 좀 양호하게 좀 나왔고요. 위메이드도 나이트크로우의 이 매출을 좀 등에 업고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는 있는데 아직 잠재적인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좀 엮여서 좀 하락이 좀 나왔는데 당분간은 좀 관망을 좀 하시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한 46,000원 이 정도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5만 원 정도 선까지 그러니까 21선 정도까지는 좀 안착이 되는지 아마 21선 자리가 이제 우하향하면서 좀 내려올 거기 때문에 꼭 5만 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자리를 어느 정도 좀 안착하는 모습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긴 흐름으로는 게임주들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위믹스 코인을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시청자분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좀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이제 뭐 그 종목들을 이제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종목 자체만 보는 게 아니고요. 뭐 위메이드에서 나온 게임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위믹스 코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체크해서 이게 이제 정말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제가 추천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위메이드도 오늘 좀 상승, 어제 오늘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아직은 매수 타점이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워서 이것도 위메이드도 좀 매수할 만한 좀 타이밍이 온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제가 또 공략적으로 말씀 좀 드릴 테니까 미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조금 더 좋은 정보를 미리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미리 좀 들어오셔서 정보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게임주들의 호실적 속에서 위메이드의 추가적인 상승을 잡고 싶다면 이 차트적인 매매 시점도 노란톡방 통해서 공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승 시그널 보이고 있는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대한전선인데요. 대한전선이 오늘 액면 병합으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동안 좀 거래 몇 거래 정도 좀 거래 정지하고 나서 액면 병합을 통해서 오늘 좀 뭐 재상장이라고 해야겠죠. 다시 개장을 했는데 일단 오늘 좀 시가 자리가 좀 떠서 좀 기대를 했어요. 예, 그런데 요즘 시장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은 좀 조정이 바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전 나름 대한전선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앞으로 이제 전선주들의 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이제 생산을 해서 전기차를 타고 다닐 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지 않죠. 예,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죠. 근데 물론 뭐 아파트마다도 있고 뭐 일반 집에도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충전소까지 이제 뭐 기름처럼 이렇게 뭐 실어서 날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발전소에서 전선으로 끌어다가 이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발전소에서 충전소까지 이 전선을 통해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선 소비, 이 전선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넓어서 우리는 그래도 이제 땅이 작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전선의 길이가 좀 길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전선의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구리 안에 들어가는 이제 구리 가격 상승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이 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대한전선이라든지 전선 관련주들이 앞으로는 좀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거래 대금도 좀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아직은 저점 구간에서 뭐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뭐 저점이 지금 이제 액면 병합을 해서 가격이 지금 뭐 1,600원, 1,7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거의 예전에 한 45,000원, 그러니까 4,500원, 5,000원 정도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10배 정도 지금 곱하기 10한 가격이긴 한데 아직은 이제 상승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18,000원 구간 직전 저항대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좀 상승 시그널이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대한전선도 말씀드린 대로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기도 하고 앞으로 오늘은 이제 거래 대금 터지고 나서 좀 윗꼬리를 좀 달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단타하는 분들도 좀 들어와서 좀 매매가 지금 쉽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이제 거래 대금 줄면서 지지하는 가격이 나와준다면은 대한전선도 한번 공략해볼 종목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오셔서 공략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액면 병합에 따라서 오늘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동시에 또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과 거래 대금들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들 나눠주고 계신데요.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라고 하신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락 시그널들 잡아보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대성 미생물이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구제역 관련주로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어제 좀 윗골이 좀 길게 달고 좀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구제역 관련주 쪽에 대해서는 뭐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좀 말씀 좀 드리지만, 이게 좀 상승이 오래 갈 수 있을 만한 테마는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역적인 면에서 이제 넓게 퍼지고 이게 뭐 4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좀 이슈가 될 수는 있는데, 이게 뭐 실제로 이제 수혜를 받아서 뭐 매출이 크게 증가하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되도록이면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다. 지금 시장이 좋으면, 거래 대금이 많고 시장이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테마들도 같이 뭐 엮여서 자금이 좀 많기 때문에 시장에 자금이 많기 때문에 상승했었을 때 좀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상하가 뭐 연상으로 가고 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고 조정이 나왔을 때도 크게 조정 없이 그냥 쭉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좀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뭐 지금 윗골에 달고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좀 불안 심리에 의해서 조금만 상승을 했었을 때도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는 시장이기 때는 더더욱 이런 테마성을 띠는 종목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거래 대금 많이 터지는 날은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미 이제 하락을 뭐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셔서 좀 손실 구간이신 분들은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뭐 완전히 구지역이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어떤 지역에서 확산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타이밍에는 이제 빠져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제 이런 쪽 테마는 좀 자제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급등이 연이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 경고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테마성 종목들이 더 잘 가기는 하지만 그만큼 더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리뷰를 진행을 해볼 텐데 오늘 제가 5가지 종목을 선정해 왔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공략한 이후로 쭉쭉 오르면서 신고가를 하루하루 만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22% 수익 보고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또 YG엔터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거래를 연속으로 올라주면서 저희가 엔터주들의 강세 좀 초반에 잡았던 부분이었고요. G2파워와 SMG엔터 꾸준히 올라주고 있습니다. G2파워 12% 수익을 내고 있고요. 바이오니아 어제 공략했습니다. 3% 상승 중이네요. 5가지 종목들 리뷰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루닛은 의료 AI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좀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의료용 AI 중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100억대 매출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적자이기 때문에 뭐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회사의 매출이 대부분 해외 매출이에요. 우리나라 매출이 거의 없고 한 8, 90% 정도가 해외 매출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인정한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저는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았으면은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알리면서 추천을 좀 해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지금은 이제 고점 자리에서 오늘도 보시면은 상승이 나오면 계속 윗꼬리를 달고 있다라는 게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계속 차익 실현이 나와요. 근데 회사 자체가 좀 좋다 보니까 계속 끌어올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서 이제 윗꼬리를 계속 발생하는 거는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후장까지는 보셔야 되겠지만 제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직전에 이제 저항대 라인 요로 정도가 한 68,000원 정도 되는데 뭐 요 자리만 좀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더 끌고 가보셔도 되고 보유하신 분들 영역에서는 68,000원 정도의 지지를 확인하시고 홀딩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21선 자리 부근 정도에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21선이 이 종목이 횡보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21선 자리가 이제 올라올 거거든요. 그런 21선 자리 부근에서 공략을 하신다면은 또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고 다른 종목들도 보면 이제 YG엔터도 지금 제가 추천드린 자리에서 뭐 지금 30% 넘게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미리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잡으면은 흔드는 거에 당해서 뭐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대응이 좀 잘 안 되세요. 언제 팔아야 될지 이거 30% 갈 거 2, 3% 먹고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미리 추천드렸을 때 밑에서 잡으셨으면은 여유 있게 들고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미리 잡고 있어야지 크게 수익이 나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미리 잡으시면 안 돼요. 예, 오히려 좀 물릴 수도 있고 좀 겁나서 빨리 팔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정하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잡아서 공략해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좀 공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G2 파워도 마찬가지예요. G2 파워도 제가 높은 자리에서 드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눌렸을 때 눌리고 나서 반등 줄 때 이런 자리에서 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 대비해서도 안정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고 뭐 이렇게 음봉으로 지금 며칠씩 빠지고 있지만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예, 이런 종목들 같이 공략해 보셔도 됩니다. G2 파워는 이제 매수하신 단가 대비해서 한 10% 이상 올라왔는데 뭐 여기서 좀 밀려도 좀 버틸 수 있거든요. 뭐 21선 자리가 안착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21선 자리가 안착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보 좀 또 확인하러 갈 수 있고요. 예. 일단 정부에서 지금 원전 관련해서 계속 또 정책, 지금 여름에 전력 소비가 또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 있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뭐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간다. 예, 그래서 물린다. 뭐 대성비생물 이런 종목들 뭐 급등하는 거에 이런 고점에서 따라가면은 순간 하루 이틀 만에 뭐 20-30% 물리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차라리 매매하시더라도 10%를 먹더라도 5%를 먹더라도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SMG 엔터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저점에서 올라오는 타이밍 실적도 괜찮고 또 이 티니핑 이게 이제 뭐 중국에서도 인기가 좀 많은 뭐 IP 갖고 있는 캐릭터인데 이 회사가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뭐 완구 뭐 인형 이런 거 다 혼자서 다 해먹는 회사예요. 그래서 매출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저점에서 지지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점에서 지지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출 나오는 거 보고 추천드려가지고 뭐 이 종목도 뭐 하루 이틀 만에 5% 이상 나왔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셔도 충분히 돈 버실 수 있어요. 괜히 뭐 하루 이틀 뭐 급등하는 거 내가 빨리 따라잡아갖고 돈 벌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돈 벌 수가 없어요. 차라리 안정적이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골라주시고 바이오니아도 그런 면에서 이제 어제 알려드렸었던 5호장에 알려드렸었는데 충분히 이런 저점에서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포트에 좀 담아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응 전략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물론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좀 무섭긴 한데 뭐 이런 종목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응을 잘 못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란 톡방에 오시면 그런 점에서도 대응 전략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고점에 슈팅 나오는 종목들 따라가지 마시고요.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미리 잡고 계셔야지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로 포트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오늘 공략주는 제가 또 오후장에 좀 보고 드릴 예정이거든요. 오전에 시장이 좀 오락가락하고 좀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기다려보고 있고요. 또 노란 톡방 들어오신 분들에 의해서 안에서 제가 또 공략주는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오후장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루닛 지금 현재 수익을 보고 있지만 앞으로 또 21선 매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YG엔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급등 직전에 좀 잡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YG엔터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가기보다는 미리 선점하는 전략만이 통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통할 수 있는 방법들 앞으로도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장에서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또 오늘 오후장 대응 전략 함께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금종욱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에 깔려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고 하신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셔도 저희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해 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 중에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1월 초에 AI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서 그때 공략한 이후로 165% 수익을 만들고 있고 4월에 한번 다시 다루면서 그때 이 별표 표시를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1분기 순이익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28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093%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종목 지금 한번 다시 봐야겠죠? 예,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인공지능 장착하는 문서 어떤 호환 관련된 이제 이렇게 부분이죠. 웹 서비스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면서 가장 어떤 상용화되기 좀 쉬운 부분들이 문서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문서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한글과 컴퓨터를 비롯해서 폴라리스 오피스 또 기타 이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어떤 수혜가 예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폴라리스 오피스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급등을 해줬는데 1월 달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1월 달에 이제 급등을 좀 했을 때 1월 말에 1월 제가 이제 말일 정도에 제시를 좀 했죠. 이 상황에서 제시를 좀 했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굉장히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했던 그런 사항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최근 이제 저점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최근 1,000원대에서 무려 이제 4배 정도 상승을 좀 해줬죠. 근데 보통 그 고점에서 절반 정도 조정을 보이면은 이것이 거의 신고가를 가지 않다 할지라도 큰 반등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900원에서 4,000원 잡고요. 2,000원 정도가 되면은 여기가 넥라인점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2차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1차 마무리 이 정도에서 좀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많이 좀 빠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실제 노란톡방에서는 이때 공략을 좀 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삿발 형태가 나왔죠. 상승-삿발 형태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 아래 몸통하고 윗꼬리하고 1대1의 어떤 관계인 어떤 부분들은 출발 신호로 작용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집중을 했고요. 오늘 장중 굉장히 큰 어떤 24%까지 급등을 해줬는데 장중기 조정을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데 전체의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지금 장중 조정이지만은 다시 한 2, 3일 뒤에 또는 하루 뒤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고 만약에 21선까지 빠지거나 내일이나 모레 또 숨고르기 국면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새로운 매수 시점이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통 이런 경우는 저점에서 보통 여기가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디 조정이죠. 조정 뒤에 한번 다시 한번 슈팅이 되면은 저점에서 50에서 60%가 마디 매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 기나긴 하락에 대한 반등도 2단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 3일 숨고르기 약세가 나온다면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고요. 바로 가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뭐 놓친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된 후발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략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로 165%의 수익 보시는 분들께 축하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루 만에 급등을 이어간다면 보유자의 영역이 될 것이고 2, 3일간의 기간 조정을 준다면 또 신규 매수 관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 전략들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대응 전략 또 AI 후발 주자들까지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장에서 또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 바로 한국단자입니다. 전기차용 커넥터와 모듈 또 부품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오늘 장에서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급등 이후로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의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전고점 부근에서 밀리는 흐름인데 과연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계열사 현황은 또 어떻고 지금 현재 이 전기차용 또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묶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지 먼저 기업 소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한국단자 같은 경우는 현재 이름에서 좀 알고 있겠지만 단자. 그러니까 우리가 충전 단자 하면은 그 충전기 어떤 코드를 말한 거죠. 이런 어떤 연결 코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주요 이제 계열사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국내외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그 전부 다 세계 글로벌 어떤 제약 어떤 그 제조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매출액이나 뭐 성장성 이런 부분들은 좀 뛰어나는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이제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단자 부분들이 이제 뭐 하는 회사냐 이렇게 보시면은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단자 커넥터하고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 왼쪽에 보시면 그 현재 전기차 이제 충전 단자 이런 모습이죠. 코드 모양이 상당히 좀 색다른 부분인데 이런 어떤 커넥터 부분들, 그러니까 연결하는 어떤 그 부분들을 전문으로 생산하는데 보통 대부분은 전기차에서 또는 기존의 어떤 현재 자동차에서 현재 연결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드가 있고 연결하는 부품, 그러니까 부품과 부품을 연결하는 어떤 커넥터. 이 부분의 부속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대중화 최대의 수혜주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요.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현재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야기했던 커넥터 부품과 부품을 연결하는 또는 전선과 부품을 연결하는 어떤 커넥터의 각종 부품. 그다음에 모듈이라는 것은 이제 비슷하게 연결하는 부품을 이렇게 모아놓은 어떤 부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용으로 현재 연결하는 커넥터나 모듈이나 연결선 이런 어떤 전원 장치 부분들을 전문으로 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기차용은 전력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전기차가 상용화될수록 이에 대한 어떤 매출액들이 굉장히 급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이볼테이지 커넥터, 그러니까 고전압이라든가 현재 그 충전이라든가 그다음에 휴즈라든가 각종 뭐 연결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으로 좀 생산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국단자가 또 어떻게 보면은 최대 수혜주로 떠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이게 마지막인가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국단자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물론 이게 이제 시총이 약간 무거운 어떤 단점들이 있습니다. 6천억 정도 좀 되는데 일단 외국인의 이제 매수세가 약간 몰리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차트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닥권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바닥권을 박스권을 돌파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고 다만 일시적으로 현재 거래량 급감하는 음봉이 어떤 이틀 속에서도 외국인은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중 매수하고 이제 약간 쉬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21선을 돌파하고 안착하고 한 절반에서 조정을 보였다가 숨고르게 해줬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들이 이제 밀집했을 때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총이 약간 무겁기 때문에 서서히 간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국단자의 또 매수세가 몰린 이유는 바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수요 그 중에서 전력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몰려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한국단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자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앞으로 이 전기차용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 중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당장에는 시총이 조금 무겁고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음봉을 만들고는 있지만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만나보겠습니다. 기관들의 러브콜 들어오고 있는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명신산업입니다. 차량 경량화 기술로 글로벌 전기차 업체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차트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현재 계속적인 이 음봉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지난주 급등을 역시나 보여줬고 지금 일봉상으로 길게 한번 보신다면 삼중 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3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에 터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저희가 이제 임상현 전문가님께 배운 바로는 3번 끝에, 3세판 끝에는 아마도 천장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기차 시장에서 성장성을 보이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명신산업이 여러 번 거론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기업이고 또 계열사 현황은 어떤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기업 내용을 보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대차의 1차 밴더 또는 1차 밴더의 직속도로 현재 납품하는 부분들은 전체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 계열사 부분들은 거의 다 현지에 있던 진출을 좀 했던 부분이고요. 명신산업 같은 경우도 현재 중국, 그다음에 현재 미국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진출을 좀 해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명신산업이 이제 뭐 하는 회사냐 이런 부분들을 잠깐 보시면은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주로 납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은 보통 현대차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납품이 뭐 7, 80%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의외로 현대차에 대한 비중이 30%밖에 안 되고 글로벌 전기차 업체의 70%를 납품하는 어떤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국내, 미국, 중국 이런 그 3분할 구도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신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 그다음에 현재 현대차, 기아차에 의존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술력이 더 입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명신산업을 뭐 하는 회사냐?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핫스탬핑이라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차량 외부에 어떤 그 철판 구조물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좀 하고 있는 업체인데 핫스탬핑이라는 구조를 현재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이제 열을 가해서 열을 가는 것은 고주파를 이용해서 급속 가열을 하면서 이걸 금속 성형을 하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차량 어떤 틀을 만드는 어떤 그런 건데 현재 차량형 성형 틀을 어떤 절단을 하고 나서 다시 이거를 성형을 좀 해야 되죠. 볼륨감 있게 성형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때 가열을 하고 급속 냉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단단해지는 어떤 그런 기술이라 합니다. 그런 기술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성형하고 레이저 가공하고 홀 가공 통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방식인데 이 방식에 대한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런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각종 부품들을 이렇게 좀 생산하는 어떤 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냐면은 이걸 일반적으로는 철판을 가지고 이런 걸 어떤 금속 가공 우리가 이제 당금질 하듯이 이제 금속 가공을 하면서 더 단단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명신산업의 기술력은 이걸 더 뛰어나서 보통 전기차에서는 차량 경량화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속을 알루미늄이나 아니면은 마그네슘으로 대체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 보이지 않겠는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요새 알루미늄 관련된 제조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데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알루미늄 돌을 전문으로 생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는데 우리가 또 하나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알루미늄보다 마그네슘이 관련된 부분들이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 더 새로운 기술이 좀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마그네슘 관련된 이제 부분의 어떤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새롭게 더 떠올라갈 수 있는 핫 이슈의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알루미늄보다 마그네슘이 더 가볍고 더 현재 효율적인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가장 새로운 트렌드인데 명신산업은 알루미늄 그다음에 마그네슘의 제품을 동시에 현재 철강을 대체하는 제품을 계속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어떤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이제 몰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현재 장대 양봉 이때 10% 이상 올랐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이번에는 세 번째 돌파를 시도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점에서 한번 올라가는 폭이 보통 50에서 60%, 대형주나 이런 부분들은 한 50% 됐네요. 그래서 50%가 올랐기 때문에 현재 오랫동안 가지를 못하다가 횡보, 그다음에 절반 정도 조정, 이중 눌림목을 보인 다음에 다시 한번 가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분기 실적의 어떤 발표 전후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사이클, 상승과 조정의 이중 바닥을 해서 하나의 이제 패턴들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고점에서 밀렸지만은 이거는 일시적인 어떤 속임수 운봉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물론 약간 시총이 약간 1조라는 약간 무겁다는 것들이 있지만은 장기 차트로 보면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들이고 최고점이 4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한 절반 정도 빠지는 단계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알루미늄하고 마그네슘 관련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명신산업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회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매출 비중이 70%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의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특히나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모두 제작하는 그런 기업인데 앞으로 알루미늄보다는 마그네슘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면서 주목을 받고 또 여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지금 현재 상승 조정 사이클을 만들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박스권 돌파 가능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바로 인터플렉스입니다. XR 기기 그리고 전장용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오늘 장에서 2.5%가량 하락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장대 양봉을 길게 만들고 나서 지금 약간의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XR 기기도 만들고 앞으로 폴더블 폰에도 수혜를 받고 또 전장용 부품도 한다는 기업인데 다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인터플렉스 부분들은 현재 이름에서 좀 약간 힌트를 얻어야 됩니까? 플렉스 하면은 약간 구부러진 거. 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연성 회로 기판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금 소개한 대로 현재 XR 부품이나 전장용 부품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터플렉스 연성 회로 기판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대덕전자나 많은 이제 코리아 서키트나 이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인터플렉스가 약간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참고한다면은 이제 인터플렉스 종류, 그러니까 부분은 단면에 하나의 면에 회로 인쇄가 된 것이 이제 단면. 현재 싱글 사이드하고 양면으로 인쇄 회로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현재 양면 구조, 그다음에
현재 연성 회로 기판이 몇 개에 걸쳐서 있는 부분들이 이제 멀티에 대한 개념이고, 요거 RF 리퀴드 이제 플렉시블은 뭐냐면은 경성 회로 기판, 딱딱한 기판하고 연성 회로 기판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은 현재 폴더블 폰 부분들이 앞으로 접었다 폈다를 하는 것들이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하반기에 많이 나와주게 이제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재 연성 회로 기판에 관련된 흐름들이 약간 많이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스마트폰에도 들어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인터플렉스가 차량용에도 지금 F12도 들어가는 흐름들인데, 우리가 며칠 전에 제가 와이어 하네스라고 해서 그 전력망을 아예 처음부터 제품화 만드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부품도 많이 들어가고 부피도 많이 차지하는데, 그중에 일부를 연성 회로 기판 형태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이 F12 하네스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게 각광을 받고 있는 업체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연성 회로 기판에서 전부 다 이쪽에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하네스 부분들을 F12 PCB 하네스로 대체하게 되면은 부피도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효능도 좋아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이쪽에 이제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성 회로 기판의 어떤 새로운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한 거고, 왼쪽의 그림은 기존의 와이어 하네스, 그냥 전선으로 전력망을 짜는 제품을 만드는 것을 한번 참고로 이제 비교를 이제 해본 어떤 그림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차량용에도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현재 XR기가 출시가 되면은 연성 회로 기판의 어떤 흐름들도 제품의 어떤 수요들도 많이 증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성장 사이클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인터플렉스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보통 이제 파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쭉 터지면은 현재 초기가 아니면은 항시 이제 눌림목 조정, 그러니까 눌림목 조정이 한 번은 옵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짧게 이렇게 현재 강한 종목일수록 가격 조정은 좀 짧아지는 속임수목이 한 번은 나타나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면은 눌림목 형태를 기다려야 되는데, 눌림목의 형태를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현이 되고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전체 이제 차트로 한번 이제 보시면은 연달아 이틀 정도가 이제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 이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보통 2단 상승을 하게 되면은 1단 조정의 넥라인점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이 이제 고점 대비 4일째 되고 있죠. 보통 망창 음봉, 그다음에 십자 도지형, 다음에는 2단 상승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정상이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조정의 어떤 끝자락에 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주일 상승, 일주일 조정, 또 일주일이 못 돼서 터닝하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캔들의 모습에서는 망청 음봉, 그다음에 십자 도지역, 그다음에 첫 양봉이 되면은 2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후장이나 내일 모레 이 정도 매수 타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이게 이제 차트 우량주로 꼽고, 그다음에 XR 기기, 그다음에 전장용 이런 부품에 대한 순환매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차의 1차 밴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이제 배터리 관련된 종목을 공략해서 대박을 했던 부분들이 덕양산업, 그다음에 세종공업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크게 이제 급등을 해줬죠. 장이 안 좋은 가운데, 마찬가지로 지금은 현재 자동차 부품 관련된 부분들이 2차 전지하고 매출은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밸류에이션이 워낙 저평가됐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또 이 자동차 부품주뿐만 아니라 전장에 들어가는 어떤 각종 어떤 부분들을 현재 새롭게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부분들을 잘 모르시면은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어떤 그 안내를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이 XR 기기와 전장용 부품들을 만들고 있지만 특히나 이 차량용 하네스 부분에서도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고요. 또 특히나 눌림목 조정, 또 속임수 음봉 이런 것들을 우리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 부품들 위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노란 톡방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지 가치 상승과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저희 회사를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